경찰과 공소청이 살아가는 길.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거대한 축, 검찰청이 폐지된 지 2년. 이제 모든 사건의 수사권은 경찰청과 각 지방자치경찰위원회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권력 구조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보안수사 요구권의 부재였다.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서류상 불기소 혹은 기소만을 결정할 뿐 수사의 미비를 보강하라고 지시할 수 없었다. 그 결과 미세한 증거 공백 하나가 수많은 중범죄자들을 무죄로 풀어주는 독이 되고 있었다. 다음 소설은 검찰청 폐지 이후 보안수사권 부재가 수사와 기소의 허점으로 이어지고 그 틈에서 경찰과 공소청이 갈등하는 과정을 드러내면서 피해자가 어떻게 다시 목소리를 회복해가는지를 중심으로 풀어냈습니다. 서울 종로구 청계천 하류, 비가 내리던 새벽. 물비린내에 섞인 피냄새가 공기를 짓눌렀다. 강력팀장 한도윤 경정은 우산도 쓰지 못한 채 시신 곁에 서 있었다. 젊은 여성, 눈가엔 테이프 자국, 손목에는 굵은 줄에 눌린 듯한 흔적, 그리고 가슴 한쪽에는 불에 지진 듯한 이상한 문양. 팀장님, 이번에도 같아요. 지난번 피해자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후배 형사 윤철이 손전등으로 시신을 비추며 말했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 이미 세 번째. 놈이 또 도전장을 던졌군. 그는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던 자치경찰위원회의 간부를 흘끗 바라봤다. 양복에 우산을 들고 나타난 그는 현장보다 카메라를 더 의식하는 눈치였다. 이번 사건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시민 불안이 극심하니까요. 강력팀, 언론에 긍정적 메시지를 줄 준비를 해두시오. 도윤은 차갑게 대꾸했다. 언론용 브리핑으로는 범인 못 잡습니다. 증거부터 챙기셔야죠. 며칠 뒤 용의자가 체포됐다. 건설업체 간부 출신 사업가 이도현 45세. 그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소지품 일부가 발견된 것이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공소청 회의실. 도윤은 수사기록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놨다. 눈빛은 결연했다. 차량에서 피해자 물건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맞은편에 앉은 젊은 검사 서지우는 단호했다. 증거 불충분. 기소 못합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피해자의 물건이 나왔는데도? CCTV 확보 영상에 공백이 많습니다. 20분 정도 프레임이 통째로 비어 있어요. 법정에서 변호인이 그 부분을 물고 늘어지면 증거 능력은 바로 무너집니다. 차량 내 소지품은 간접 정황일 뿐 살인을 직접 입증 못합니다. 도윤은 목이 타는 듯했다. 그럼 보안수사 지휘를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CCTV 원본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자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 권한 이제 없습니다. 공소청은 검찰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사를 지휘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소할지 말지만 결정합니다. 한참 침묵 끝에 도윤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쳤다. 그러면 살인범을 이렇게 풀어주자는 겁니까? 네 번째 피해자가 죽었는데도? 증거 없는 기소는 정의가 아닙니다. 무죄 판결이 나오면 당신들이 욕먹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날 저녁 이도현은 풀려났다. 풀려나는 순간 그가 흘린 비웃음은 도윤의 가슴을 칼처럼 찔렀다. 며칠 후 광화문 광장. 비바람 속에서 피해자 유가족들이 피켓을 들고 울부짖었다. 경찰은 뭐 했냐? 공소청은 왜 기소를 안 하냐? 살인마를 다시 거리로 내보내다니 이게 나라냐? 언론은 연일 제2의 사법 암흑기라는 자극적 제목으로 보도했다. 방송국 카메라는 유가족의 오열을 클로즈업했고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국가가 살인의 공범이라는 해시태그가 퍼졌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경찰청 간부들을 몰아세웠다. 이런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우리 자치경찰제는 시민 안전을 위해 도입된 겁니다. 여론이 폭발하기 전에 신속히 진범을 확정하세요. 도윤은 무력감을 느꼈다. 진범이 눈앞에 있는데 손발이 묶여 있다니. 그날 밤 형사 윤철이 달려왔다. 팀장님, 이상한 게 있습니다. 확보한 CCTV 원본을 다시 보니
일부가 인위적으로 잘린 흔적이 보여요. 누군가 내부에서 조작한 겁니다. 도윤은 순간 몸이 굳었다. 그 말 사실이면 누군가 고의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거군. 바로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번호 없음. 받자마자 낮고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형사님, 괜히 들쑤시지 마. 그 남자는 손댈 수 없는 사람이야. 도윤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숨겨진 권력, 사라진 지휘권, 그리고 또 다른 살인의 그림자. 이 도시는 지금 법의 공백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얼마 뒤 비오는 한밤중, 한강변 숲길. 조깅을 하던 대학원생이 갑자기 사라졌다. 다음 날 똑같은 방식으로 테이프 자국과 문양이 새겨진 시신이 발견됐다. 현장은 끔찍했다. 경찰차들이 삐죽삐죽 늘어서 있었고 기자들은 울타리 밖에서 카메라를 들이댔다. 한도윤은 치를 떨었다. 놈이 풀려나자마자 또 움직였어. 우리 손발 묶인 사이에. 형사 윤철은 침통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피해자가 네 번째입니다. 이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언론은 더 이상 자제하지 않았다. 경찰은 무능, 공소청은 무기력. 검찰 폐지 후 살인자 잔치. 광장은 분노로 가득했다. 피해자 유족들이 공소청 앞에 몰려가 피켓을 들고 외쳤다. 기소를 포기한 공소청이 범인이다. 그날 밤 도윤은 공소청 검사 서지훈과 마주 앉았다.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또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당신들이 보안 수사를 못 지시한다면 우리가 직접 움직이겠습니다. 지우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다. 나도 사람입니다. 매일 피해자 부모들의 눈빛을 보는 게 지옥입니다. 하지만 법은 나를 수사 지휘에서 배제했어요. 내가 개입하면 위법이 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그러면 불법이라도 손을 잡을 수밖에 없겠군요.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 말 기록에 남지 않게 하죠. 심야, 낡은 경찰서 조사실.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 회의가 시작됐다. 도윤과 지훈, 그리고 몇몇 신뢰할 수 있는 형사들만 모였다. 윤철이 증거 자료를 책상 위에 쏟아냈다. 삭제된 CCTV 조각을 복구했습니다. 단 3초이긴 하지만 이도현의 차량 근처에서 마스크를 쓴 남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도윤이 눈을 빛냈다. 좋아. 이게 핵심이야. 그런데 왜 기록에서 빠졌지? 지훈이 차갑게 대답했다. 내부 누군가가 손댔다는 겁니다. 경찰 내부일 수도 있고 자치경찰위원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도현 뒤에는 힘있는 정치인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다. 정치 그렇다면 우리가 다치겠군. 그래도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형사들은 모두 숨을 삼켰다. 불법의 동맹, 법의 공백 위에서 만들어진 위험한 연합이 결성된 순간이었다. 며칠 뒤 경찰은 비밀리에 미끼 작전을 실행했다. 도윤과 윤철은 여성 형사를 미끼로 세워 이도현의 동선을 추적했다. 그가 드나드는 고급 라운지, 비밀 아지트, 정치권 인사들과의 만남까지 모든 것을 뒤쫓았다. 그날 밤 결국 사건은 폭발했다. 이도현이 한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또 다른 여성을 끌고 가려던 순간 형사들이 뛰쳐나왔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순식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도윤은 직접 이도현을 제압하며 이를 악물었다. 내가 웃던 그날 피해자들이 무덤에서 널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이 체포 장면은 공식 보고에 기록될 수 없었다. CCTV 복구, 미끼 작전, 잠입 수사 모두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절차였다. 공소청은 여전히 고민에 빠져 있었다. 지훈은 마지막으로 도윤에게 말했다. 이 증거들 법정에서 채택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번에 기소하겠습니다. 불법이든 뭐든 더는 피해자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알았다. 지금 이들이 세우는 정의는 법 위의 정의였다. 그러나 동시에 언제든 위법 수사라는 이름으로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 위의 정의이기도 했다. 이도현이 체포된 다음 날 도윤은 경찰청에서 긴급 소환을 받았다.
회의실 안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앉아 있었다. 자치경찰위원장, 지방정치인, 그리고 납비쿠 등 간부들. 위원장은 냉정하게 말했다. 이번 체포과정, 불법 절차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분란을 막기 위해 보고서에선 미끼 작전과 CCTV 복구 사실을 빼도록 하죠. 도윤의 손이 떨렸다. 그럼 피해자들의 목숨을 구한 건 기록되지 않는 겁니까? 국민 불안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도 정착이 우선입니다. 한순간 방 안은 싸늘한 침묵에 잠겼다. 도윤은 이를 악물었지만 결국 알겠습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정의는 정치의 논리 앞에서 가장 먼저 희생된다는 사실을. 공소청 내부도 분열되고 있었다. 검사 서지훈은 회의석상에서 동료들에게 증거 제출을 주장했지만 반대파가 고개를 저었다. 불법 수사로 얻은 증거는 법정에서 배척됩니다. 만약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오면 공소청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지훈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4명이 죽었습니다. 5번째 피해자는 우리가 막았습니다. 이게 불법이라면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회의실은 싸늘했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다수는 침묵했다. 그날 밤 지훈은 홀로 사무실에 남아 결심했다. 나는 이 사건을 끝까지 가져간다. 설령 조직에서 잘려나가더라도. 며칠 뒤 재판이 시작됐다. 법원 앞은 피해자 유족과 시민들로 가득 찼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보안 수사권 없는 제도가 사람을 죽인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했다. 법 없는 정의, 제도의 붕괴. 공소청과 경찰의 갈등, 피해자는 또다시 방치. 법정 안 이도현은 변호인 뒤에서 태연하게 앉아 있었다. 경찰이 불법적으로 함정을 파서 체포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증거는 배제되어야 합니다. 판사가 눈썹을 찌푸렸다. 유나와 다른 피해자 가족들은 방청석에서 눈물을 삼켰다. 제발 이번만은. 공소청 검사석에서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는 제도의 빈틈 속에서 싸웠습니다. 불법 절차가 있었다면 그것은 제도의 불비 때문이지 피해자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다면 이 자리에 앉은 피고인만 웃고 나갈 것입니다. 법정은 숨죽인 침묵에 잠겼다. 판결날 아침 하늘은 잿빛이었다. 재판부는 장시간 심리를 거쳐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이도현에 대한 주요 증거는 절차상 위법하게 수집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과 일부 간접 증거를 종합할 때 최소한의 유죄 인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울음과 환호가 동시에 터졌다. 그러나 도윤과 지훈은 묵묵히 앉아 있었다. 7년 가벼운 형량이 아니었지만 4명의 죽음을 대변하기엔 너무 가벼웠다. 재판이 끝난 뒤 도윤과 지훈은 법정 밖에서 마주쳤다. 우리가 이긴 걸까요? 도윤이 물었다. 지훈은 씁쓸하게 웃었다. 아니요. 그냥 제도의 구멍을 잠시 메운 것뿐입니다. 또 다른 사건이 터지면 또다시 같은 공백이 드러나겠죠. 밖에서는 시민들의 시위 구호가 울려 퍼졌다. 보안 수사권을 돌려달라. 피해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라.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회색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 빛은 여전히 가늘고 불안정했다.